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직접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기훈입니다. 제가 이 책을 내고서 이제 우리 북 20일 주최로 강연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요. 이 책은 사실상 20대를 위한 멘토링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 영어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강의도 강의지만 저는 제 강의를 듣는 주로 이제 10대 후반에서 이제 또 메가 잉글리시를 통해서 이제 20대 초반, 중반 이렇게 제 강의를 수강을 하는데 그들에게 저는 가능한 한 영어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창을 보여주고 싶었고 그래서 그 영어와 관련된 교재 연구 이외에도 많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기울여 왔었고 그리고 이제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많은 이제 멘토링과 관련된 글을 써 왔었는데요. 자, 이제 그것들을 모아서 그리고 평소에 이제 뭐 강의 시간에 또 영어 가르치는 일에 몰두를 해야지 계속 그런 일만 할 수는 없어갖고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자, 그런 것들을 이제 감히 책으로 묶어서 내게 됐던 거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러한 류의 책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 또 하나 이렇게 보탠다. 그리고 또 너무 또 이제 필체 자체가 그 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좀 뭔가 훈계조가 될 수도 있겠고 뭐 그냥 저에 대한 배경이 없으신 분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좀 거슬리는 표현도 있었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저는 용기를 내서 20대를 위한 멘토링 책을 내게 됐던 거였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성원을 해주셔서 상당히 좋은 반응으로 이제 잘 진행되고 있어서 제가 이제 이런 강연을 통해서 20대에 대한 멘토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물론 이 자리에는 20대가 아니신 분들도 함께 자리를 해주셨는데 자, 오늘 하는 내용 자체에 대해서 제가 왜 이 책을 쓰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성공을 하기 위해서 7가지의 법칙을 이제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이제 견지해 왔는데 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또 강의 중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부자가 되는 방법 그렇게 3가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더도 말고 딱 3가지만 얘기할 거니까요. 이 자리에 혹시 이제 이건 내가 들을 이야기가 아니다 싶으셔도 뭔가 하나는 분명히 건지실 만한 게 있을 것으로 자,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제 강연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것이고 자, 강연이 끝나고 나서 또 이제 이 책을 또 읽어보신 분들한테 제가 조촐한 사인회 21세기 북스에서 마련해 준 그런 기회를 통해 여러분들과 잠깐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자, 일단 책 제목이 나는 나의 의지대로 된다인데요. 그리고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히 압축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방금도 이야기가 됐었지만 2010년 10월에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에서 이제 저에 대해서 취재를 했었고 그런 다음에 금년이었습니다. 이게 2013년 8월 3일자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었는데요. 그때 미국 현지 시간으로 토요일이었는데 갑자기 이 한 면을 갖다가 전 면을 저렇게 기사화되고 그리고 저는 절대 저런 내용으로 인터뷰를 하지 않았는데 이 월스트리트 저널도 역시 그 언론의 선정성이라는 거는 못 말리는지 갑자기 타이틀을 $4 million teacher 이렇게 뽑아버려갖고 무슨 600만 불의 사나이도 아니고 이렇게 좀 황당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됐었는데 어쨌든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는 것이 영향력이 상당히 커서 그런지 뭐 독일의 경제지 캐피탈즈라든가 또 미국의 CBS에서 또 이렇게 이 요청도 들어오고 하는데 저는 그거를 세상에 저를 알리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가능한 한 한국의 교육 제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가능한 한 제가 성토를 하면서 뭔가 이것이 개선이 좀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제가 사교육에서 얻은 그런 경험칙을 이야기하는 데 주로 저는 초점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하나 띄워드렸는데 150만이죠. 제가 지금까지 메가스터디, 엠베스트 그리고 메가 잉글리시를 통해서 제 강의를 수강한 인원이 누적 인원이 이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숫자는 여러분들이 세워주시고
강의를 통해서 올린 매출입니다. 이게 제가 번 돈이 아니고요. 제가 올린 매출이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낸 세금 액수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세금을 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영어 강의 하나로서는 이제 상당히 뭐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제가 그러면 이제 이 책을 왜 쓰게 됐는지,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 전 딴 거는 몰라도 공교육, 그러니까 사교육에서의 성과를 인정받아서 이렇게 제가 서울시 교육청의 그 외국어 교육 자문위원으로 사교육 인사로서는 최초로 참여를 하게 돼서, 거기에서 이제 사교육 인사는 저밖에 없었습니다. 뭐 서울대 영문과 교수, 또 뭐 서울시립대, 서울교대, 아무래도 이제 서울시니까 서울시와 관련된 그런 분들이 이제 주로 참여를 하는 곳에 사교육 인사로서는 최초로 참여를 해서 이런 공교육의 영어 교육 과정에 대해서 함께 제가 이야기를 나누게 됐었다는 게 저는 무척 흐뭇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천교육청에서 그 중고교 1급 정교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어 교수법에 대한 또 강연할 기회를 가졌었다는 게 저한테는 또 무척이나 영광스럽고 의미 있는 일이었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우선적으로 이 책을 왜 썼고 강연을 하는 이유는 뭔지에 대해서 뭐 간단히 이야기를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더 첨언을 하자면, 우선 자, 책 제목이 나는 나의 의지대로 된다. 되게 좀 건방지게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제 강의를 들은 친구들은 다 제가 수업 시간에 거의 슬로건처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익숙한 얘기가 되겠지만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죠. 이 아르투르 쇼펜하우어가 이미 오래전에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가 이야기를 했을 때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 데서 이야기했을 때는 훨씬 더 심오한 의미로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냥 액면적인 의미를 따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 물론 의지대로 안 되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애시당초부터 의지 자체가 사람이 성공을 지향해가는 의지를 갖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인생이 잘 안 되는 쪽으로 이렇게 지향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생 뭐 있냐, 마시고 죽자. 뭐 이렇게 술 마시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인생 뭐 있냐, 마시고 죽자. 어떤 인과관계도 성립되지 않는 말이죠. 인생 뭐 있냐는 얘기는 지금까지 인생에 있어서 아무 일도 일어난 적이 없다라는 이러한 좀 뭔가 삶의 초라함에 대해서 성토를 하고 있는 것이고, 자탄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인생 뭐 있냐, 한방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역시 인생에서 뭔가를 본인의 힘으로 이루어보겠다기보다는 그저 요행수나 바라겠다는 그런 뜻으로밖에 안 들리는데, 저는 기가 막히게도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그러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생 뭐 있냐, 마시고 죽자, 인생까짓 거 한방이다, 이러한 말을, 물론 이제 진심으로 하는 말은 아니라고 굳건히 믿고 있지만, 이런 말 하는 게 너무 좀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는 나의 의지대로 된다는 말은 본인이 뭔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의지, 그대로 다 이루어지진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거기에 근접해 갈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올바로 된 그런 삶에 대한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 이야기를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 알게 됐었지만 저 98년도였습니다. 이태리의 국민 배우이자 감독인 로베르토 베니니가 라비타 에벨라 해서 우리말로는 이제 인생은 아름다워로 번역이 됐었는데, 거기서 2번에 걸쳐서 나오면서 저 말이 있었지 하면서 그 이후로 이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슬로건으로 사용을 하게 된 건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 책 제목도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그렇게 정했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책에 부제가 쓰여져 있습니다. 기적을 보고 싶다면 기적이 되어라 하는데, 또 이게 또 저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는 분들은 또 무슨 헛소리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자, 이거는요, 그러니까 저는 극장에 영화를 보러 가서도 그것이 아무래도 영어 선생이니까 또 영어 학습자죠. 뭐 제가 20여 년 동안 영어를 그렇게 성공적으로 가르쳐 왔다고 해서 뭐 더 이상 뭐 영어를 배울 필요가 없거나 뭐 영어를 할 필요가 없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남의 나란 말 빌어다 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저도 개인적인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서 기회가 닿을 때마다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극장 가서 이제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브루스 올마이리라는 영화입니다. 여기서 보면 모건 프리먼이라는 저 명배우가 신으로 나왔고, 그리고 짐 캐리가 이제 주연을 이렇게 맡고 있었는데, 이 뭐 온갖 뭐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일이 없으니까 어느 날 짐 캐리가 신한테 갈구를 하죠. 신이시여, 저한테 전지전능한 능력을 좀 주십시오 해갖고 신이 그에게 전지전능한 능력을 줘봤습니다.
근데 그게 뭐 좌충우돌하면서 역시 그냥 평범한 인간이었을 때만도 못한 이러한 결과가 오니까 다시 인간으로 돌려주세요 하다가 이제 결국 신과의 조우를 하게 되는 장면에서 이 대사가 나왔었습니다. 저는 극장에서 이 영화를 보다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어요. 그래갖고 민폐를 끼쳤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일 났나 했는데 그래서 와! 하면서 제가 그러면서 너무 가슴에 와닿아서 그 자리에서 그냥 외워버렸었던 거고 그래서 이걸 이제 제가 찾아갔고 그 다음부터 이제 학생들과 함께 구호로서 만들었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만 자 여기는 영상은 전부 다 유튜브에서 따낸 것이기 때문에 글쎄 제 상식으로는 저작권에 큰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을 해서 제가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People want me to do everything for them. What they don't realize is they have the power. You want to see a miracle, son? Be the miracle. 자, 제가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없었죠. 예. 사람들은 내가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주기를 원한다. 그렇죠. 항상 우리나라 또 제가 뭐 종교 얘기를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기독교가 갖고 있는 또 문제점 중에 하나도 기복 신앙이라는 거죠. 무조건 복을 추구하려는.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한테 모든 것을 다 해달라고 간절히 바라기만 하는데 그러나 what they don't realize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they have the power. They have the power. 뭐예요? To do miracle이죠. 그들 스스로가 기적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적을 보기를 원한다면 네가 기적이 되어라. 정말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아마 이 영화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렇죠. 기적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제가 곧바로 외워버렸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해마다 학생들을 위해서 수능 응원가로서 수능 대박송이라는 것을 만드는데 자 거기에서 제가 이걸 또 사용을 해서 학생들과 소통을 하는데 이야기를 나눴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책의 제목이 나는 나의 의지도 된다. 부제가 기적을 보고 싶다면 기적이 되어라 라고 이렇게 써놓은 것은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바로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고 그래서 강의를 통해서 학생들과 공유를 했었던 그러한 것을 제가 제목으로 만들었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제목만 보신 분들이 저에 대한 사전 배경 지식이 없으면 그런 말씀을 하시겠죠. 나는 나의 의지도 된다고? 기적을 보고 싶으면 기적이 되라고? 웃기고 있네 하면서 상당히 좀 약간 비웃음과 혹은 경우에 따라 자조를 하실 수도 있는데 또 저는 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래도 직업이 영어 선생인지라 영화를 보다가 또 이렇게 막 극장 내에서 좋은 대사편이 있으면 그냥 막 잡식성으로 이걸 외워버리는데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자 이렇게 내가 내 의지대로 내 삶을 만들 수 없다. 수많은 좌절을 겪었을 때 그런 속단을 내리기가 쉽고 기적을 보고 싶다면 기적이 되라니 내 인생에 있어서 기적은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또 한 가지 이 대사를 여러분들한테 드리고자 합니다. 뭐냐면 You got a dream. You got to protect it. People can't do something themselves. They want to tell you you can't do it. You want something, go get it. Period. 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요. 뭐 영화 자체 The Pursuit of Happiness에서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도인가 7년도에 행복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개봉됐었던 겁니다. 여기서 이제 주연 남자 배우 그리고 또 아역으로 나온 사람이 서로 진짜 부자 관계였었는데 뭐냐면 People who can't do something themselves. 그들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너한테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You can't do it. 네가 그것을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패배주의에 물든 사람들이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지 실제로 네가 마음 먹으면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있다 하면서 If you want something, go get it. 뭔가 원한다면 가서 얻어라 하면서 아주 아버지의 카리스마를 딱 한마디로 상징적으로 period. 여기서 period는 뭘까요? 끝! 이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끝 마무리가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나의 의지대로 되는 거고 그리고 기적을 보고 싶다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뭔가에 있어서 본인이 스스로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자기 자신에게도 또 주위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정말 바이러스처럼 전파를 하는 이러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좀 추상적인 얘기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책을
이런 메시지를 20대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제가 지난 24년간을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24년 동안 계속 수능을 본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뭐 직접 제가 수능 고사장 가서 시험 본 건 아니었지만 이 수험생들과 같이 호흡을 해주면서 뭐 이런 또 문제들이 있죠.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한국에서 정말 어느 때부턴가 뭐 이를테면 민사고나 대원외고나 이런 이제 유학만을 거쳐서 한국 대학을 거치지 않고 미국 대학으로의 직행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그렇게 각 나라에서 유학 온 이런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를 대상으로 해서 그들이 아이빌리그에 입학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추적해봤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중도 자퇴율이 가장 높은 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중도 자퇴율은 40%였습니다. 10명 가운데 4명이 도중에 그만뒀다는 얘기죠. 저는 그게 대단히 중요한 대한민국의 교육의 하나의 상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을 가기까지만이 인생의 목표였고요. 그 이후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자, 독자적으로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 데 있어서 동기부여가 전혀 안 된 거죠. 얼마나 우수한 학생들이었겠습니까?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마치자마자 곧바로 아이빌리그로 유학을 갔다는 게. 그런데 중도에 포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삶에 대한 정확한 방향 설정이 안 돼 있고 그저 엄마에 의해서 만들어졌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점점 그게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학생들과 함께 호흡을 하는 뭐 공교육이나 아니면 저같이 사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학생들과 함께 호흡을 하면서 인생의 전반적인 홀로서기를 위한 목표 설정을 하는 과제를 함께 해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책을 쓰고 이런 강연을 하게 되는 그런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 제가 이제 이 나는 나의 의지되어야 된다는 책을 쓰면서 동시에 저 집사람의 그 김진희인데요. 홀로 서는 청춘이 아름답다라는 책이 동시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읽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저랑 이제 17년간을 같이 살아오면서 모든 것을 공유해 왔기 때문에 이 책을 쓰는 과정에서 같이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갔고 결국은 이제 한 권의 책으로 나오려고 하다가 그것이 결국은 따로따로 이렇게 나오게 된 건데 상당히 나는 나의 의지되는 데가 만약에 본교재라고 한다면 홀로 서는 청춘이 아름답다는 부교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상당히 비슷한 내용들이 담겨 있으니까 참조를 해주시고 그래서 두 권의 책에 있어서 공통적인 핵심은 바로 홀로 서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파트 1에서 Independence Day라고 해서 독립기념일이죠.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 중에는 제가 강의실에서 봤었던 뭐 지금 금년에 수능 시험을 끝낸 그런 제자들도 있고 해서 하는데 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이 아직까지 본인의 삶에 대한 독립이 홀로서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을 삶에 대한 인디펜던스 데이로 한번 선포를 스스로에게 하고 그 다 성인 시간 마쳤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홀로서기를 하는 것에 대한 시작을 지금 이 기회를 통해서 가져보시면 어떨까 하는 뜻에서 제 이야기의 첫 번째 토픽을 이렇게 인디펜던스 데이로 잡았습니다. 그럼 독립이라는 것이 무엇이 좋느냐? 자, 일단 독립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 J.K. 롤링 아시죠? J.K. 롤링이 2008년에 하버드대에서 졸업식 축사를 했던 장면에서 제가 하나 퍼왔습니다. 독립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Now, I would like to make it clear in parenthesis that I do not blame my parents for their point of view. There is an expiry date on blaming your parents for steering you in the wrong direction. The moment you are old enough to take the wheel, responsibility lies with you. 자, 들으신 내용은 이와 같죠? There's an expire date. expire date 하면 자, 아무래도 영어 선생이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만기일이라는 뜻이죠. 근데 on blaming your parents. 당신의 부모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데는 만기일이 있다. 뭐에 대해서 책망을 해요? For steering you in the wrong direction. 당신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끈 것에 대해서 부모를 책망하는 데는 만기일이 있다. 이해되십니까? 그 만기일이 언제냐면 The moment you are old enough to take the wheel. 자, wheel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퀴라는 뜻이기도 하고 운전대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삶이라는 운전대를 줄 만큼 충분히 나이가 든 순간
responsibility lies with you. 당신의 인생에 대한 책임은 당신에게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성인식을 했다는 게 바로 기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take the wheel 하고 나와 있는데 뭐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운전면허를 취득을 했다? 그러면 그냥 물리적인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삶에 대해서 본인의 삶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바로 부모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환경이 만족스럽건 불만족스럽건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논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저는 기본적인 신념입니다. 저는 20살에 독립했습니다. 20살에 독립을 했는데요. 물론 제 자의는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가정 형편이 별로 좋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이거 뭐 등록금과 입학금을 내려면 또 빚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근데 다행히도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좋아해서 제가 영어를 좋아하게 된 계기는요. 딴 게 아니라 제가 그 87학번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정확하게 이제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집권을 할 때 다녔는데 사실은 영어를 뭐 어떻게 잘 하기 위해서 뭔가 학원을 다니거나 아니면 과외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었죠. 그래서 이제 오직 독학으로 이제 모든 걸 잘 해야 되는데 저는 원래 팝송을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이 때는 아마 이 중에 87학번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연배이면 아시겠지만 가요보다도 사실은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팝 뮤직이 훨씬 더 청소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시절이죠. 근데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좀 어린 마음에 친구들한테, 학우들한테 이렇게 뭐 영어, 그러니까 저 팝송에 대한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주면 되게 막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강북의 설린중학교라는 곳을 나왔는데 거기서 미팔군 부대가 가깝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알려주더라고요. 헌책방에 가면 미팔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그런 잡지를 권당 뭐 대단히 싼 가격으로 살 수 있다. 갔더니 빌보드지가 있더라고요. 빌보드라는 것은 이제 차트로도 유명하지만 사실 팝송에 있어서의 그 차트는 우리가 저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또 뭐 빌보드에 뭐 2위인가 이렇게 뭐 올라갔고 뭐 그런 얘기 나왔을 때도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빌보드하고 또 아메리칸 탑 40 거기에 이제 순위가 올라가는 것이 사실상은 팝에 있어서의 어떤 최고의 어떤 성과라고 할 수 있었는데 근데 그 잡지도 나왔었습니다. 요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빌보드지를 과월호를 100원에 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그거를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지금 세대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 혹은 그 이전에 영어 유치원에서 배웠었던 영어 실력과 참 이제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마치면서 알파벳부터 파닉스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 만들어진 영어 실력과 차이가 엄청나죠. 그러니까 지금 세대들이 훨씬 더 앞서가는 영어 실력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안 되는 실력을 가지고 빌보드지를 밤새도록 해석을 합니다. 밤새도록 해야죠. 밤새도록 해도 한 패러그래프 할까 말까죠. 안 되는 실력으로 뭐 무슨 문법 부분에 대한 체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다음날 친구들을 모아놓고 막 얘기를 해주면 뭐 그냥 수업 시간에 계속해서 졸던 아이들이 귀가 쫑긋 뭐 눈이 번쩍하시면서 뭐 난리가 나는 거죠. 그게 중학교 2학년 어린 마음에 얼마나 재밌었던지요. 그래서 저는 그 짓을 중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매일같이 합니다. 매주마다 합니다. 얼마나 영어 실력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겠습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공부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어머니나 아버지께서 시키셨다. 절대로 안 했겠죠. 그러나 저 자신에 대한 동기부여가 돼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실력을 가지고 사실상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저희 강의 시간에도 많이 하는 얘기지만 사실이니까요. 상당히 이제 팝 음악에 대한 그런 지식 기반이 확고하게 쌓여서 그 당시에는 마땅한 팝 음악에 대한 자료도 없었을 텐데 저처럼 아마 매주마다 빌보드지를 읽는 사람도 아마 팝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별로 없었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지식으로 무장돼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살던 동네 남영동을 지나치는데 거기에 그 당시 이제 음악다방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촌스러운 상록수라는 음악다방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DJ 모집이라고 공고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오디션을 해야 된대요. 자신 있게 갔죠. 당연히 14명의 경쟁자들의 14대 1을 뚫고 붙었습니다. 그때가 고1 때였는데 차마 고1이라고 말하면 안 써줄까 봐 대학교 1학년이라고 속이고 그렇게 해서 오디션을 봐서 붙었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가 1984년이니까 무슨 학원이나 이런 거 다닐 때 아니고 학교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10시, 11시까지 자율학습을 하고 주말이면 그러니까 뭐 토요일까지 학교 갔었으니까요. 일요일은 쉬는 거고 방학이면 별다른 일 없는 날 진짜 자율학습을 하는 거고 그냥 노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 고1이라면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상록수라는 음악다방에서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직업적인 DJ를 합니다. 그때 이제 제 시그널 음악은 디퍼플의 스모크 언더 워터였습니다. 빰빰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 볼륨을 올렸다가 확 내리고 젊음 그리고 음악 안녕하십니까 김기훈입니다 하면서 딱 고등학교 1학년 때 있어요. 그러면서 직업적으로 DJ를 해서 막 한 달에 한 10만 원도 벌어보고 그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1980년대 84년도에는 그러면서 이제 혼자 돈 버는 그런 느낌도 가져보고 사실상 제가 책에다 써놨지만 중학교 1학년 때 이 캠핑을 지금의 뭐 캠핑이 아주 대세가 됐지만 어린 시절에 제가 3형 중에 막내인데 큰형님과 8살, 작은형님과 7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저는 집에서 따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태어났을 때 형님들이 초등학교 이 줄줄이 들어갈 때였고 제가 이제 뭔가 초등학교 들어갈 언저리가 돼서는 이제 형님들이 입시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전 정말 철저하게 외롭고 고독했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저희 집 강북에서 버스 한 번 타면 이제 세검정이라는데 종착역에 135번 타고 내려서 거기서 이제 세검정으로 해갖고 저 북한산 올라가는 게 어린 시절부터 낙이었었는데 그래 또 그때만 해도 요즘은 야영장 지정되어 있는 곳에만 야영을 할 수 있지만 그때는 아무 데서나 텐트 펴고 개울물도 깨끗하기 전에 개울물 떠다가 코펠에다 밥 드셔 먹고 이러던 시절이라 근데 그게 이제 없었어요. 집에도 없었고 그래서 친구 형 거를 빌려서 갔는데 매번 빌리니까 좀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형이 이제 안 된대. 갑자기 그 한마디에 중학교 1학년 때 얼마나 좀 빈정도 상하고 가슴도 아프고 그래서 그럼 내 돈으로 사야겠다 하는데 차마 집에다가는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럼 방법은 하나다.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했는데 그때는 뭐 인터넷도 없던 시절인데요. 신문을 보니까 학생 알바 모집 이렇게 광고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가서 온갖 생활 잡화를 갖다가 이민 가방 같은 데 큰 데다 들고 다니면서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마치 잡상인처럼 파는 거래요. 근데 했죠. 근데 한 일주일 동안 하나도 못 팔았습니다. 근데 사실 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복 자유로가 됐는데요. 중1 때까지는 교복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분명히 이 상황을 해치고 나가서 내가 돈을 벌어야 캠핑 장비를 살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 교복을 입자. 그럼 아무래도 사람들이 잡상인에 대한 이 거부감이 좀 덜 할 테니까 제 예상은 적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복을 입고 방문 판매에 나선 첫날 거의 완판은 못하고 한 10분의 1 정도 팔았는데 그 마지막 날 마지막 고객이었던 분이 제 이제 교복을 딱 보더니 너 설린중학교 다니냐? 그러면 청계천에 있는 대농그룹에 한번 가봐. 거기 설린상고 출신들이 직원의 대부분이라서 네가 설린이라는 딱 그 교호가 있는 걸 보면 아마 물건을 많이 사줄 거다. 그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그 다음날 물건을 가져다가 대농그룹에 가서 완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때 경험으로 이제 한 달 동안 그걸 하고 돈이 모였죠.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 텐트도 사고 뭐 버너, 코펠 이런 걸 사서 이제 혼자 열심히 또 캠핑도 하러 다니고 뭐 돈이 필요할 때면 또 뭐 신문 배달 같은 것도 좀 해보고 하면서 이제 어린 마음에도 이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집안에다가 내가 정말 학교를 다니거나 뭔가 정말 필요한 거 이외에는 말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느껴서 그랬는지 혼자서 해결하는 것이 좀 익숙해져서 그랬는지 저는 20살 때 이제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자마자 과외를 시작하면서 그때까지 이제 쌓아 올렸던 영어 실력 가지고 주위에 이제 영어를 좀 한다라는 그런 소문이 자자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과외를 시작을 했는데 저는 목숨 걸고 했죠. 왜냐하면 그 과외비에 선불 받은 거 2달치 받은 걸 가지고 대학 입학금 내고 또 등록금 내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끊기면 학교도 다닐 수 없는 거고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물론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가정 환경이 넉넉지 못한 형편 때문에 저는 정말 20살부터 경제적으로 독립을 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면서 자 사실상 이러한 독립이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먼저 이거죠. 그럼 benefits of independence, 독립하는데 독립하면 뭐가 좋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적 독립은 곧 정신적 독립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하는 순간 부모님과의 사이가 너무너무 좋아졌습니다. 지금도 너무너무 부모님과 정말 사이가 좋고 한 번도 부모님과 크고 작은 언쟁이라든가 의견 충돌을 빚어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서로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독립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건 너무나도 좋은 거죠. 아마 지금 뭔가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좀 힘들게 느끼는 아마 젊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럼 빨리 독립을 하세요. 경제적으로 독립하면 정신적으로 독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너무나 내 정신 건강에도 좋지만 부모님의 정신 건강에도 좋고 무엇보다도 자 이렇게 자식 독립과 부모 독립이 함께 이루어질 경우는 행복한 가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독립을 해야 되죠. 부모도 자식 잘 키워가지고 사실은 얘를 나의 노후 대책에 대한 수단으로 삼아야지. 얼마나 자식이 부담스럽겠습니까? 아마 요즘 그런 생각을 하는 부모님들은 없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인생을 정말 40대 중반까지 살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 힘주어서 얘기하기엔 좀 뭔가 부끄러울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맺어진 관계가 서로 안 좋아지게 되는 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서로 독립적이지 못한 거예요. 자식은 부모한테 또 부모는 자식한테 서로의 인생에 너무나 많은 간섭을 하고 너무나 많이 이게 얽히고 설켜 있어갖고 그냥 안 되는 거죠. 자, 그거를 갖다가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독립을 하는 거죠. 자녀만 독립하는 게 아니라 부모도 독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 있어서 애가 갑자기 어느 날 독립 선언을 해본다면 상당히 좀 당혹스러울 것 같습니다만 근데 어쩔 수 없죠. 부모의 인생은 부모의 인생이고 자녀의 인생은 자녀의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독립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결혼 문제도 부모님의 의사를 무시한 게 아니고 제가 20살부터 독립을 해서 29살까지 혼자서 잘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럼 결혼도 알아서 해라. 그래서 이제 제가 어느 날 확실하게 지금 결혼을 할 제 아내를 데리고 가서 제가 이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냐? 그러면서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응낙을 해주셨고 결혼에 대한 것도 뭐 다 그냥 자기들이 번 비용을 가지고 그냥 알아서 해결을 하고 그래서 부모님한테 어떤 결정권을 안 드린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서로 독립적인 그런 관계를 통해서 매우 이런 가족 관계가 좋아졌다는 그런 개인적인 그런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강권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친 독립, 여친 독립 서로 뭐 사랑하는 관계건 아니면 친구건 애인으로 맺어진 관계건 뭐 어떤 관계를 할지라도 서로 독립적이어야 됩니다. 여학생들 있는데요. 남자친구 괴롭히지 마세요. 그리고 남자친구의 입장에 있어서 여자한테 뭔가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 서로 독립적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행복한 관계가 됩니다. 서로와 서로에게 물론 내가 상대방한테 바라지 않고 상대방이 좀 더 여유로운 시간이나 여유로운 금전적인 것을 나를 위해서 어떠한 대가도 없이 뭔가 나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 해준다고 했을 때가 그건 기꺼이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또 사람을 안 좋은 쪽으로 길들여 버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 독립이 행복한 관계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남편 독립, 아내 독립 돼야 됩니다. 저 보면 모르세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 도대체 부부가 따로따로 책을 낸 거냐고. 서로 독립적이니까요. 서로 독립적이니까요. 그래서 책을 이렇게 따로따로 낸 겁니다. 분명히 부부 사이로 살아가지만 서로의 영역에 대해서 철저하게 존중을 하고 서로의 해야 되는 일이 전부 다 분담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밥을 와이프가 한다면 설거지는 제가 합니다. 제가 알아서 합니다. 저 그런 거 합니다. 제가 만약에 장을 보게 되면 그날 조리는 제 와이프가 한다든가 제가 만약에 밥을 한다면 와이프가 국을 끓인다든가 서로 독립적이어야 되죠. 이건 아주 간단한 얘기지만 서로 독립이 돼야 되는데 자 사실 아직 미혼인 여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남편 사회생활 시키면서 오직 모든 것을 남편한테 기대고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은 그것을 즐기다가 갑자기 커다란 부담을 느끼게 될지도 모르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남편 독립, 아내 독립, 서로 배우자 간의 독립이 이루어지게 되면 또한 행복한 가정이 약속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독립이라는 것은 단순히 20대 인생 독립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자기에게 사회적 역할에 따라 독립을 하게 됐을 때 그럼 사회는 훨씬 더 밝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뭔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이름의 관계든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한번 독립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외로 수월하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이야기로서 이 책을 쓰고 또 동기와 또 독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제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 저에 대한 사전 배경 지식이 없으신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디지털 싱글을 냈다고? 진짜? 예,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능 대박송이라는 거 Trust Me에서 가장 완성도 높았던 2012년 버전을 가지고 제가 이걸 냈는데요. 아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의 디지털 싱글 Trust Me를 잠시 감상을 하시고 다음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Trust me. Trust me. Trust me. Trust me. I need you to trust me. Trust me. Trust me. 지는 무더위에 몸은 지쳐버리고 끝도 없는 오랜 비에 마음마저 눅눅한데 나를 향한 당신의 기대는 이젠 무겁기만 해요. 나를 믿는다는 당신의 말 부담스러워. 포기할까 자꾸 약해져가고 겉으로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못하지만 나를 믿어요. Trust me, trust me, trust me. 나를 믿어요. Trust me, trust me, trust me. 주저앉을 순 없죠. 당신을 생각하면 You can trust me. 다시 일어나야죠. 속절없이 흘러가는 시간 멈출 수 없고 순간순간 쌓여가는 긴장감에 숨이 막혀 눈에 가득 고이는 눈물도 이젠 참을 수가 없어. 당신 품에 안겨 몸 놓아서 울고 싶어요. 포기할까 자꾸 약해져가고 겉으로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못하지만 나를 믿어요. Trust me, trust me, trust me. 나를 믿어요. Trust me, trust me, trust me. 주저앉을 순 없죠. 당신을 생각하면 You can trust me. 당신을 사랑해요. 날 위해 모든 걸 바친 당신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걸게요. Trust me, trust me, trust me. 나를 믿어요. Trust me, trust me, trust me. Trust me, trust me, trust me. 나를 믿어요. Trust me, trust me, trust me. 주저앉을 순 없죠. 당신을 생각하면 You can trust me. 다시 일어나야죠. 진짜 쓰러진데도 최선을 다할 거야. You can trust me. 당신을 사랑해요. 네, 잘 들으셨습니까? 박수에 인색하시군요. 고맙습니다. 아, 라이브가 아니라서 박수를 쳐야 될 때가 아닌가 보다 생각하셨구나. 자, 라이브를 한번 할까요? 네, 그러면 다음 주제 끝나고 나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 박수에 인색하시군요 라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얘기했죠. Seven Conditions of Success에서 성공의 7가지 조건에 대해서 물론 글쎄 제가 뭐 영어 선생으로서 이렇게 이뤄온 것을 성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높은 가치와 더 높은 이상을 가지고 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세속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성공적인 것에 대해서 한번 내가 왜 내 나름대로 그냥 열심히 했을 뿐인데 여기까지 왔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책에 쓰여진 내용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성공을 꿈꾸시는 분들한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성공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은 자, 바로 follow your heart.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고 스티브 잡스가 2005년도였죠. 스탠포드에서 연설을 하면서 나왔었던 이야기인데 들어보시죠, 먼저. Don't let the noise of others' opinions drown out your own inner voice. And most important, have the courage to follow your heart and intuition. They somehow already know what you truly want to become. Everything else is secondary. 자, 워낙 중요한 말이라서 아마 알고 계실 텐데요. 워낙 널리 알려진 말이라서. 자, 한번 같이 그래도 해볼까요? 다 아시겠지만 Don't let the noise of others' opinions drown out your inner voice.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의 그러한 소음이 당신의 내적인 목소리를 잦아들게 그렇게 허용하지 말라. 그리고 have the courage to follow your heart and intuition. 당신의 가슴과 직관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를 지니도록 하라. 내가 가리키는 건 당연히 your heart and intuition이죠. 당신의 가슴과 직관은 어떻게든 이미 알고 있는데 what you truly want to become. 당신이 진정으로 되기를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everything else is secondary. 그 밖에 모든 것은 다 부차적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20대를 시작하는, 대학 입시를 끝내고 20대를 시작하는 혹은 이미 20대에 상당한 세월이 가버린 그런 젊은 분들한테 꼭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성공의 첫 번째 조건은 누가 말해도 follow your heart. 마음을 따라가야 됩니다. 아까 컬럼비아 대학에서 중도 탈퇴한 학생들, 그 우수한 학생들이 10명 중에 4명이 그만뒀다고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밝힐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런데 대부분은 아이빌리그로 직행한 것이 본인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특히 부모님의 목소리의 소음에 자기의 꿈을 완전히 익사시켜버리고 그래서 뒤늦게 생각을 해보니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아마도 방황의 시작이 공통점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성공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법칙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 자기의 가슴과 자기의 직관이 내가 뭘 하고 살아가도록 이끄는지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 그 밖에 모든 것은 다 부차적이라는 거, 이게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원 강의를 하게 됐었던 건 학원 강의를 처음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었었습니다. 책에서 써놨지만 제가 1985년도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그때만 해도 서슬퍼런 군사정권의 시절에 오죽하면 학교에서 보충 수업조차도 하지 못하게 정규 수업에는 할 수 없게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강제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나온 배문고등학교라는 모교에서는 궁여지책으로 그러면 각 과목별로 잘하는 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이른바 자율학습위원이라는 명목으로 그 학생이 본 수업 시작 전 영교시에 나와서 강의를 하는, 학생이 학생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자,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딱 첫날 학생 자율학습위원을 선발한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자원을 했죠. 사실 뭐 성적이 썩 좋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상당히 좀 같지 않게 생각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갈고 닦은 실력과 또 엄청난 준비를 마치고서 첫날 학생들 앞에서 영교시에 영어 수업을 한 날 저희 담임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셨는데 막 박수를 치시더라고요. 어떻게 너는 영어를 30년 가까이 가르쳐온 나보다 더 표현과 전달 면에선 더 낫다. 너는 하나를 알면 열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재주가 있구나. 그런 얘기 난생 처음 들었고 정말 그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피그말리온 이펙트라고 아시죠? 피그말리온 이펙트라는 것은 주위에서 사랑과 관심을 가져줄 때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더 뭔가 잘하게 되고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는 게 바로 그것인데 저는 인생에서 그것을 정말 톡톡히 체험을 했습니다.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던 날이었죠. 그래서 제 가슴 속에서 저의 직관 속에서는 가르치는 일을 나의 평생의 업으로 하면 성공할 수 있겠구나. 그러다가 그럼 가르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뭘 할까 해서 대학 교수를 하면 좋겠다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리고 빨리빨리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학원 강의를 하게 되는 걸 직업으로서 삼게 됐는데 저는 딴 데 견눈질 하지 않고 20대 초중반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강의를 하는 일에 몰두를 해왔고 저는 지금 이 순간도 너무너무 그것이 즐겁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도 써놨지만 대학 교수를 하고 있는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오늘 같이 이제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끼리 만나서
소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다음날 수업이 있다고 먼저 일어나야 된다 그랬더니 왜 일어나냐고 내일 수업 준비해야 된다 그랬더니 아니 20년을 영어를 가르쳤으면서 넌 아직도 공부할 게 남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한번 째려보면서 야 임마 대학 교수라는 놈이 그따위 말 하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의 대학에 발전이 없는 거야 이 자식아. 넌 1년에 논문 몇 편이나 쓰냐? 책이나 들여다보냐? 아니, 물론 이제 친구끼리 사담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교수 사회를 욕되게 하고자 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알았어 빨리 가 그랬는데 전 진심이었습니다. 책에다가 써놨지만요. 아무리 다 아는 내용이라도 1시간 강의를 위해서 그 이상을 준비를 하는 게 바로 내 강의를 선택을 해서 듣기 위해서 앉아있는 학생에 대한 저는 예의라고 생각하는데요. 당연히 지금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남이 시켜서 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이 너무너무 다 즐거운 겁니다. 제 얼굴 보십시오. 제가 가증스럽게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전 너무 즐거워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의 가슴과 저의 직관이 이 길을 가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이끌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자 제발 귀담아도 들어주십시오. 대학생 여러분 그리고 예비 대학생 새내기 여러분 제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Throw away your specifications. 보통 우리가 스펙이라고 일컫는 게 specification의 축약형이죠. 제발 마음에도 없는 스펙단은 때려치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왜 인문사회계열 전공자가 소방기사 2급 자격증을 왜 따로 돌아다닙니까 도대체? 그거 어디다 써먹으려고요? 왜 취업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 되려고? 제발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 그게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게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거 한다고 취업 잘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기업에서 신입 직원들 뽑는데 요즘 스펙 안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문도 안 봐요? 방송도 안 봅니까? 제발 마음에도 없는 거 취업 잘 되기 위해서 스펙 쌓기에 몰입하지 말고요. 스티브 잡스가 또 하나의 중요한 조언을 해줍니다. 귀담아 들어보시죠. And the only way to do great work is to love what you do. 잘 들으셨습니까? The only way to do great work. 위대한 일을 하는 유일한 방법은 is to love what you do. 당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좋아서 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내 자신에 대해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더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잘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만든 자격증 그거 인생에도 보탬이 안 되고 그냥 목전에 있는 목표로서 취업을 하는데도 그렇게 큰 보탬이 안 될 겁니다.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선발한 인사 담당자들 그렇게 만만하고 허술하게 보십니까? 이건 분명히 스펙을 쌓기 위해서 이력서에다 한 줄 더 넣기 위해서 딴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 실력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건지 누구나 다 세상에는 다 알 텐데요. 제발 그런 무의미한 스펙 쌓기에 몰두하지 마시고요.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찾으십시오. 그래야 great work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같은 얘기겠지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connect the dots입니다. 자, 스티브 잡스 얘기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가 이 연설을 할 때 세 가지 주제를 갖고 있는데 첫 번째 연설이 바로 이거였죠. dot이라는 것은 점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을 회고를 합니다. 출생부터 해서 거의 자기의 연대기를 아주 간단히 한 5분 내에 정리를 하죠. 사생아로 태어났고 태어나자마자 입양이 됐고 그래서 노동자 계층에 아버지가 중졸, 엄마가 고졸 이런 집안에 입양이 돼갖고 그렇게 노동자 계층에서 그냥 근근히 살다가 대학이라고 가긴 갔는데 너무나 대학 학비가 비싸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한 학기만 다니고 그만두고 그런데 달리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청강생으로 학교에 남아 1년 6개월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학교에서 캘리그래피, 서체 수업이 개설이 됐고 그냥 그 서체 수업을 이 흥미를 가지고 재미있어서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본인이 컴퓨터를 만들게 됐을 때 지금 우리가 전 세계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이 워드 프로그램에 글꼴을 만드는 데 보탬이 됐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Again, you can't connect the dots looking forward. You can only connect them looking backwards. 자, 잘 들으셨습니까? 자, you can connect the dots looking forward. 앞을 바라보면서 내가 요거 배워갖고 나중에 어떻게 써먹어야지 하면서 그렇게 인생의 순간순간의 점점의 경험들을 엮어갈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you can only connect them looking backwards. 그때마다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나의 직관이 이끄는 대로 내가 좋아서 한 일들 그러한 소중한 경험들을 모아서 뭔가를 할 때 그것을 통섭과 융합을 해서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공감 안 되십니까? 저는 이 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정말 팝송이 좋아서 그리고 친구들 앞에서 나대는 것이 너무나 행복해서 그래서 빌보드지를 밤새도록 그렇게 해석을 하다가 어느덧 영어 실력이 갑자기 늘어버린 거였고 그러다가 제가 또 고등학교 초등학교 4학년 때 웅변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뭐 학원을 다니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선생님께서 한번 나가보라고 해서 나갔는데 상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계속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학교 대표로 나가서 결국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생부 대한민국 최고상을 받고 나서 그때 정말 유감스럽게도 근데 그때 제목이 전두환이 집권하던 시절이랑 사회정화 운동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라서 지금 그 상장은 찢어버리고 말았습니다만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고2 때까지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대중 앞에 서서 웅변하는 것을 누구한테 배우지도 않고 혼자서 터득을 한 거죠. 그리고 제가 음악다방 DJ 말씀드렸죠. 제가 한 달 동안 2시부터 4시까지 젊음 그리고 음악 이거 할 때 그 음악다방의 매출은 그 당시에 사실 2시부터 4시까지 사람이 별로 없을 텐데 매출을 거의 10배 가까이 끌어올리는 1등 공신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험들을 그냥 다 좋아서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대중과 소통하는 방법, 대중 앞에서 이야기하는 방법 이것이 배운 게 아니라 그냥 경험칙으로 제가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나중에 이런 경험 다 해갖고 나중에 대한민국 1등 강사 되면 써먹어야지. 아니죠. 그냥 그때마다 그냥 형편에 맞게 그냥 하고 싶은 일을 즐거워서 했었던 겁니다. 그런 경험들이 모여갖고 제가 강의를 하는데 의식적으로 뭔가 이럴 땐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잘 녹여진 거죠. 그래서 스펙 쌓기에 몰두하는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3가지 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Follow your heart 그리고 Throw away your specifications 그리고 이 3번째 Connect the dots 하는데 지금 그냥 하고 싶은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형편에 닿게 여건에 맞게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경제적인 것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머릿속에 담아두고만 있지만 말고 머릿속에 담아두다가 한참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걸 내가 해서 뭐 할까 경제적으로도 뒷받침도 안 되고 시간도 별로 없고 이러지 말고요. 일단 생각이 나서 뭔가 하고 싶다 그러면 저질러야 됩니다. 그것이 사회적 일탈이라든가 반사회적인 행위가 아니라 무조건 해봐야 됩니다. 저는 마음이 해보라고 요구하면 무조건 다 해봤습니다. 뭐든지 다 해보고 해보다가 이건 내가 갈 길이 아니다 싶으면 중단을 했었죠. 저는 고등학교 때 또 밴드를 했었습니다. 이 밴드, 그러니까 락 밴드를 조직을 해서 이미 중학교 3학년 때 조직을 했습니다. 그 이름은 Dreaming Devils였습니다. 꿈꾸는 악마들. 그거 제가 직접 지었고 그리고 저는 세컨 기타를 치면서 리드 보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음악의 길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음악을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냥 기타가 좋아서 중학교 2학년 때 그냥 손가락 물집 생기다가 나중에 물집이 생기다가 없어지게 되면 이 지문이 없어집니다. 아마 현악기를 연주해 보신 분들은 다 아는 경험해 본 얘기일 텐데 그렇게 그냥 혼자서 독학으로 기타를 하다가 제가 청소년 시절에 대학가요제를 통해서 이제 그런 대학생들 밴드가 가장 잘 나가던 시절이라 나도 그러면 대학 가서 대학가요제에서 입상을 해서 그렇게 기성 가수로 데뷔를 해야지 그런 마음을 먹고 하다가 제가 진정한 실력자를 만났습니다. 그건 뭐 여기서 뭐 실명을 공개하기가 뭐 하죠. 뭐 책에다가는 안 했는데요. 편집자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는데 자 지금은 없어졌더라고요. 저 서대문에 서문학기사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1985년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가을 축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합주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방에서 뭐 완벽한 방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죠. 옆에 방에서 합주하고 노래하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느껴질 정도로 놀라운 수준급 연주에 놀라운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방에서 우리 팀 합주 등을 중단을 하고 밖에 나가서 사장님한테 물어봤죠. 저 옆방에서 지금 연주하고 있는 사람들 누구죠? 그랬더니 잘 모르니? 쟤네 뭐 이름을 뭐라 그러더라? 부활? 저 기타 치는 애가 김태원이고 노래 부르는 애가 이승철이라고 국민할매 김태원 씨가 기타를 치고 있었고 그리고 보컬이신 이승철 씨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그때는 아직 음반을 내기 전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Dreaming Devils 리더로서 한없이 초라해지면서 합주실에 그 드럼이 꺼져가고 한숨을 쉬면서 우린 안 되겠다. 우린 정말 음반도 내고 막 대학교에서 또 하고 막 그러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서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량 차이가 너무 하늘과 땅 차이죠. 비교가 되겠습니까? 트러스트미의 김기훈과 이승철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질러 봤다가 아니다 하면 그냥 빨리 포기하는, 글쎄 그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지만 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드리밍 데블스 단원들이 사색이 되었고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게 있는데 어떻게 그만두냐. 어쨌든 난 안 한다. 근데 저만 빼고 나머지는 다 상당 기간 동안 음악을 했습니다. 지금 상당히 빈곤하게 살아가고 있죠. 그때 포기했어야 되는데 음악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가다가. 어쨌든 일단 해보고 나서요. 저희는 왜 포기를 했냐면, 저는 왜 그때 단언을 했냐면, 저는 피아노도 제대로 배운 적이 없고 시창 청음도 배운 적이 없고 무슨 화성학을 배운 적도 없어요. 작곡이라고는 몇 곡 했는데 다 기타 코드만 갖고 했는데 그게 뭐 되겠습니까? 화성학적으로 뭐 어떤 뭐 대단한 적이도 없고. 근데 이 정도 역량으로 우리가 뭐 비틀즈도 아니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미련 없이 포기를 했고, 그때까지 이제 각 학교의 축제 게스트로 나가서 연주해 갖고 막 이제 막 오빠 막 소리 듣고, 이것만 해도 인생에서 누가 그 오빠라는 얘기를 함부로 듣겠습니까? 예. 그런 추억을 고이 간직하고 살아야지 더 이상 음악의 세계를 계속해서 가다가는 추악해질 것 같아서, 추억이 남는 게 아니라 삶이 추악해질 것 같아서 그만뒀는데요. 어쨌든 제 개인적인 이야기였습니다만 하고 싶은 건 일단 저질러야 됩니다. 뭐 이런 말 많이 써봤겠지만 젊음의 특권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께 기혼자이신 분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처자식 있는 남자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저지른다.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남편과 아이가 있는 사실 유부녀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고 다닐 수 없겠죠. 자, 지금 여러분들 20대입니다. 그리고 미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독립을 선언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고 싶은 거 뭐든지 다 일단 저지르시고 그걸 나중에 다, 자, 이런 형편없는 경험도 내가 나중에 내 인생의 보탬이 될 수 있을까? 반드시 될 겁니다. 그걸 다 잘 엮어내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성공하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 다음에